안녕하세요. 서미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심리법칙 습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처음 호주에 왔어요. 어땠을까요? 처음 캔버라로 바로 왔는데요. 캔버라에 오니까 캔버라가 도시인데 도시에 소가 있어요. 풀 있는데 소가 막 무하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잔디가 이렇게 예쁘게 단장이 되어 있고 꽃들이 피어 있고 제가 산책을 하는데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와, 너무 좋다. 내가 이런 곳에 있다니. 그러면서 감격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곳에 저를 오게 하시고 이런 곳에 산책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도 그렇게 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호주는 이렇게 생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냅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제 지인이 하버브리지가 보이는 아주 높은 아파트에 산대요. 전망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창문을 여니까 정말 눈앞에 하버브리지와 오페라 하우스가 보입니다. 펼쳐진 도시가 보여요. 바다도 보여요. 와, 너무 멋지다. 진짜 멋지다. 네, 지인도 진짜 멋있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 어떻게 됐을까요? 지인은 블라인드를 닫습니다. 빛이 너무 세. 어느 날 가보니까 유리창에 새가 똥을 싸놨어요. 너무 높은 층이라 청소하기 힘들어. 처음 보았을 때 그 감격이 없어졌어요. 한 청년이 눈이 너무 나빴어요. 아주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떴을 때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사는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내 눈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원래 두꺼운 안경 쓰면 눈이 되게 작아 보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실제로 더 눈이 큽니다.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2, 3주 지나고 나니까 이제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냥 안경 없이 사는 삶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제가 일하는 학교에 유학생 과정이 있어요. 어떤 분이 한국에서는 육체노동을 하나도 안 하다가 육체노동 하시게 된 거예요. 수업에 왔는데 손이 시뻘개요. 허리도 아프다 그러시고 너무너무 힘드시대요. 타일 현장에서 이제 밑에서부터 일을 해야 되니까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몇 년 하시고 나니까 그렇게 힘든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대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습관화 때문인데요. 습관화는 자주 반복되는 자극에 대한 타고난 반응의 감소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크게 자극했던 것이 자꾸 반복되면 더 이상 자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임산부에게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들려줬다고 해요. 막 공사판의 소리를. 그랬더니 뱃속에 있는 그 태아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크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태아도 자꾸 그 소리를 들려주니까 조금 지나고 나니까 별로 반응을 안 해요. 그 시끄러운 환경이 당연한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이런 습관화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으세요? 어째서 그럴까요? 습관화의 긍정적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화가 되면요, 힘든 일도 잘하게 돼요. 운동선수들 뭐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이렇게 훈련하는 사람들 있죠. 아이돌 되려고 하면 하루에 10시간씩 춤추고 훈련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익숙해지면 할만하다는 거죠. 바로 습관화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육체노동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엄마는 저는 우리 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저의 최대 자녀 양육의 목표입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왜? 우리 아이가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 그게 오래오래 계속해서 잘할 수 있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릴 때 공부 습관을 길러주는 것 좀 중요하죠. 습관화되면 아이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 안 하고 계속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 새벽기도 계속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저는 새벽기로 가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특히 겨울에 차가운 바람을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거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습관화돼야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서 슈퍼주니어 최시원의 스토리를 들었는데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똑같은 시간에 새벽기도를 가고 그냥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습관화가 되면 남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힘들지 않게도 이런 힘든 일들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습관화의 긍정적 기능이죠. 그런데 습관화는 부정적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자극이 좀 많이
반응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습관화에 빠지게 되면 반응을 하지 않게 되죠. 예를 들어서 결혼했을 때, 연애할 때 어땠나요? 조금만 막 자극을 줘도, 손만 잡아도 막 찌릿찌릿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제 손을 탁 얹어도 찌릿찌릿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아내가, 배우자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습관화의 부정적 기능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어떤 분이 우울증이 있었어요. 집도 가난하고 잘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본인은 우울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돈으로 온갖 걸 다 했어요. 제일 좋은 동네로 이사 갔어요. 좋은 집도 샀어요. 그런데 2년 후에 다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빠지게 되면 좋은 감정들도 본래의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습관화의 부정적 기능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습관화를 잘 활용해야 될까요? 습관화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변증법적 활용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변증법은 정, 반을 합쳐서 더 좋은, 또 새로운 좋은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습관화의 좋은 면은 계속해서 더 활용하고, 습관화의 좋지 않은 면은 멀리하고, 습관화를 사랑하면서도 습관화를 멀리하는, 그것이 바로 변증법적 습관화의 활용입니다. 앞에 나왔던 것, 힘든 일, 공부하고 운동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에는 습관화를 계속해서 활용하세요. 하지만 습관화에 빠지면 위험한, 특별히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 좋은 감정, 이런 것들은 습관화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키우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하지 않고요. 습관화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습관화 활용의 예를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습관화의 좋은 점,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나중에 성취하고자 하는 좋은 결과가 오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반복해서 그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런 것들 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습관이 생기면 계속해서 힘들지 않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사 일기를 쓰는 것, 습관화에 젖어서 좋은 감정을 잊어버리는 것 방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면 매일매일 여러분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감사일기를 쓰려고 하다 보면 그날 있었던 평범한 일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평범한 일이 특별한 의미 있는 일이 돼요. 그러면 특별한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죠?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감사일기는 습관화에 젖는 것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다음으로 사람은 너무 빨리 습관화에 젖기 때문에 여러분 휴가를 가지실 때 너무 길게 가지시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어떤 분들은 1년을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연말에 가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번 쉴 때 푹 쉬자. 그런데 첫날은 되게 좋죠. 그렇지만 2, 3일 있어 보세요. 그냥 또 익숙해져요 거기. 그래서 조언하신 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휴가의 첫날을 많이 만드세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자주 짧게 휴가를 많이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행복감을 더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삶에서 약간의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하세요. 너무 맨날 똑같은 것을 하시지 마시고. 실험을 했습니다. 두 집단을 나누어서 한 집단에게는 다양한 사탕이 들어있는 봉지를 주면서 몇 개를 먹었는지 기록하세요 라고 이야기했고, 다른 집단에는요 똑같은 사탕을 줬지만 사탕 몇 개, 배사탕 몇 개, 오렌지 사탕 몇 개, 이렇게 종류별로 숫자를 적게 했어요. 실험을 끝낸 다음에 종류별로 개수를 적은 집단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약간만 달라졌는데도 만족도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할 때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운동 이렇게 하시기보다 조금 세분화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목 운동, 몇 분에서 몇 분까지는 허리 운동, 또는 요일을 바꿔서 월요일에는 산책, 화요일에는 달리기, 수요일에는 유튜브 보면서 요가하기,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하면 훨씬 더 습관화에 젖지 않고 재미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과 좀 다른 사람의 성향을 가진 사람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익숙한 길로 가고 익숙한 음식을 먹죠. 그러다 보면 그냥 일상생활이 그렇죠. 맨날 똑같이 지내죠. 습관화에 젖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안 해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따라서 해보는 것 도움이 됩니다. 제 경우에 저희 남편이 저랑 아주 다른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결혼 생활이 지루하다라고 별로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물론 6명의 아이를 키우느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 남편의 성향이 나랑 참 달라서 그 성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도전이었고 자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화에 젖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하는 습관화에 젖지 않기 위해서 하는 아주 작은 거는 뭐가 있냐면요. 운동하러 가면 락커가 있거든요. 내가 옷을 집어넣고 갈아입게 되는데 제가 처음에는 잘 안 잊어버리려고 똑같은 곳에 계속 옷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요즘은 갈 때마다 다른 곳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근데 오늘도 조금 식은땀이 나려고 했어요. 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58번이었나 59번이었나 금방 찾긴 했지만 당황했습니다. 좀 당황을 하더라도 이 정도는 도전해 볼 만한 일이죠. 그래서 제 뇌에 자극을 주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자극이 오면 그렇죠? 뇌는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습관화에 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제가 제안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습관화에 젖지 않는 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